당사자 여성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사건이에요. 남자 간호사가 이 환자였던 이 제보자에게 계속해서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뭐 주장이라고 전제를 좀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20대 여성이고요. 외국 생활을 좀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입원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입원을 했는데요. 당시 입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코로나 검사부터 했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다른 의료진과도 좀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독 한 명의 남자 간호사만은 자꾸 안까지 들어와서 이런저런 말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공통점을 찾아내서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기도 하고요. 뭐가 고장나면 고쳐주기도 하고 하면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간호사니까 환자 관리 차원에서 이러나 보다 싶었는데 이 남자 간호사가 급기야는 여성 이름까지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서 반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본인 입으로 나 너한테 말 너무 많이 걸어서 말 걸지 말라고 혼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나 휴무일 때 그냥 퇴원해버리면 안 돼 라는 말까지 하면서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쁜 환자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일단 뭐 이 제보자인 20대 여성의 주장입니다만 이 남성 간호사 말고 다른 간호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의 이제 제보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젊고 예쁜 애가 들어와서 이제 출근한 맛이 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성 너무 황당했겠죠. 치료에 도움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4일 만에 퇴원했는데 그 당시에 이 가해자라고 지금 지목된 이 간호사는 일단 그 당시 휴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주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더 황당한 거예요. 퇴원 후에 이 지금 남자 간호사한테 본인 연락처나 이런 거 알려준 적이 없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 카톡이 와서 보니까 바로 이 문제의 간호사였다는 겁니다. 그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병원에서 빼냈겠죠. 병원에서 빼낸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 간호사가 무려 3개월 동안 연락을 쭉 해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뭐 약 잘 챙겨 먹으라든가 아픈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려나 보다 해서 한번 밖에서 만난 적도 있대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성적으로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는 걸 바로 느끼고 아니다 싶어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카톡을 보냈는데 내용이요. 애기야 자기 전에 쉬하고 옷 갈아입고 양치해? 인스타 쇼츠 많이 보지 마? 잔소리 내가 너무 많이 했네?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푹 자? 이거는 뭐 연인도 이렇게 가까운 연인이 있나요? 저런 말 연인 사이에도 함부로 못할 것 같은데 저런 얘기를 그냥 간호사가 쭉 보내왔다는 거예요. 이 제보자 여성분은 성인입니다. 성인에게 애기야 뭐 쉬 하고 자. 이 간호사 남자 간호사가 이 제보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걸 녹음한 거 지금부터 들려드리죠. 뭔 약속이요? 네 약속. 응? 네 약속. 뭘요? 약속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니 없는데요? 없어? 그럼 내가 가지 뭐 어때? 아니 술 취했어요. 술 취한 일은 뭐 어떻게 봐야지. 저를 왜 봐요? 그런 거안 되나 같은데. 자, 교수님, 저게 이제 들으신 게 간호사와 환자 퇴원은 했습니다. 아예 이게 보통 일상적인 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볼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업무상 취득한 그 개인 정보라든가 또는 뭐 그 사람을 간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 이후에 그 개인적인 저런 접촉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국가 공무원 같으면 저거는 바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화 중에서 미저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땐 꼭 남자 미저리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감언이설로 꼬드겨 가지고 그 사람이 한번 같이 밥을 먹은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커다랗게 의미를 두고 자기 나름대로 그 여성에 대해서 저렇게 자기는 편하게 대한다라고 하면서 상대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이 남성을 고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랬더니 병원 측은 그럼 좀 증거가 있냐, 자료를 좀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료 보낼 번호를 알려주겠다, 다시 연락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하겠다던 이 병원에서 아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해도 좀 여성으로서는 의문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 해당 간호사로부터 이 여성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심할서까지 썼다. 인사위원회도 열릴 거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여성은 뭔가 병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시 한번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병원에서 뭔가를 징계를 하나 보다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병원의 반응은 완전 의외였다는 것이 이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화가 안 오시길래 제가 전화를 한 통 예의상 업무과에 드렸는데 업무과 과장님이 이 일을 다 아시나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 받자마자 이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하고 환자분의 열대권을 외치더니 정신 좀 차리세요. 막 이런 일을 이딴 일을 무슨 고소를 하냐면서 전 전화가 안 오길래 딱 한 번 전화 드렸는데 전화를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다 저한테. 자, 저 말이 맞다면 네. 병원 이렇게 대응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 식구 감싸기나 이 병원 내에 있었던 이런 문제되는 걸 외부로 알려지는 걸 꺼려하는 그런 대응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동기 간호사가 이제 이 제보자가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법으로 할 일이냐. 당신 지금 약 먹어야겠다. 조증 증세다. 이렇게 모욕을 주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보자 아버님께서 많이 화나잖아요. 그래서 아니 당신 딸들이 이런 일 당하면 기분 좋겠냐 그러니까 병원에 어리고 예쁜 환자가 들어오면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여성은 이 동기도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또 병원 원장은 개인 일은 알아서 해라. 녹음본을 들려주니까 오히려 끄라고 했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 원무과 과장은 자신들이 지금 여성 때문에 병원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고소 취하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자, 그 간호사 동기, 그러니까 스토킹 이 신고를 당한 간호사의 동기가 했다는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연락 안 하는데 왜 연락을 하는데? 그것도 환자가 원치도 않는데. 아버님 본질적으로 환자가 이쁘고 나이가 어리면은 정이 많이 갑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 사과해야 될 사람은 기인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고 당신이 왜 전화해가지고 자, 일단 그 스토킹 신고를 당한 그 남성 간호사 본인은 아니지만 그 동료가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 병원의 어떤 일반적인 인식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나이가 어리고 이쁘면 정이 간다? 그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나이가 이쁘고 어리면은 해당 간호사가 그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사게 되는 것이 합리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이상한 그 분위기가 이 병원에 기저에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직시를 하고 문제가 뭔가를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대처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 병원장이나 사무장이나 또는 동료 간호사나 이 모든 분들이 대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 해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엉뚱한 것을 짓고 있다. 문제 해결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일단 지금 처음 연락을 계속해서 취했던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의료법 위반도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입원했던 게 정신과였습니다. 정신과에서 특히 개인정보라든가 환자의 신상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환자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접촉한다는 게 저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 간호사가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게 맞다라면 병원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아주 조심스럽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사연이 숨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병원 측에서 혹시라도 이게 억울하다라는 게 있으면 진짜 혹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병원이?
정신과에서도 더군다나. 제가 오늘 이자연 기자하고 같이 취재를 했는데요. 해당 그 남성 간호사 통화했습니다. 병원 측의 공식 입장으로 가름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7, 8번인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 이 어떤 병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7, 8번, 3, 4시간 동안 연락을 했어요. 콜백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아니 왜 당신들 왜 함부로 그쪽 주장만 전달하고 이거 법적 대응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답을 안 주셨어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